그러면은 현재 건축물 현재 시점으로 인해서 뭐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이렇게 지어지는 건축물은 어떻게 지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은요, 먼저 구조체입니다. 먼저 이제 건축물의 단면인데요. 이렇게 지하 한 4층까지 있죠. 지하 4층 정도까지 있고, 지상으로는 뭐 7, 8층까지 정도까지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건축물 단면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요, 단면으로 이제 외벽 보시면은 이렇게 이 지하로 1층, 2층, 3층, 뭐 거의 4층까지 있는데, 이 기초는 이제 단단하게 되어 있죠. 기초는 당연히 단단하고 보통 요 정도 규모가 되면은요, 기초가 보통 1m 이상 돼요. 1m 이상 최소 기초 두께를 이야기하는 거죠. 1m 뭐 더 두꺼우면은 뭐 1.5m 이렇게 기초 두껍게 타설하게 되고 철근량도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벽도 마찬가지로 아주 두껍게 뭐 두꺼운 데는 뭐 한 보통 뭐 50cm에서 1m까지 외벽을 형성하게 됩니다. 되고 이렇게 다양한 자재로 지하층 터 파괴를 해서 지하층부터 하나씩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상층을 뭐 알루미늄 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푸집 재료를 써서 지상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45페이지인데 이렇게 지하층 공사가 끝났으면은 그럼 지상층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층을 먼저 기준으로 알아볼 건데요. 먼저 기준층 타설을 하게 되면은요, 바닥에다가 콘크리트 위에다가 먹줄로 벽체 위치, 기둥 위치, 뭐 계단 위치 이런 부분들을 다 표시를 하게 돼요. 먹매김을 하게 되죠. 그렇게 1, 2일차에는 바닥에다가 먹을 매기게 되고요. 이틀에서 3일째 되면은요, 외부 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부로 이제 철제로 되어 있는 외부 깽폼이라고 하는데, 외부 폼을 타워 크레인을 이용해서 주로 인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을 좀 보게 되고요. 그렇게 인양 완료가 됐으면은 이 아래층에서는 이제 폼, 주로 이제 거푸집이라고 부르는 이제 형틀 부분 폼을 해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알루미늄, 예전에는 나무로 되어 있는 이 거푸집을 많이 썼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거푸집을 써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거푸집을 써서 아래층에서 이렇게 벽체를 먼저 해체하고, 해체한 것을 가지고 위에 상부층으로 이제 운반을 하게 되는 거죠. 형태를 운반을 해서 4일차에는 이제 이 벽체 철근을 배근을 하게 되죠. 이 벽체 철근을 배근할 때는요, 46페이지 보고 계신데 이 벽체 철근은 벽체 위치마다 이 벽체 철근을 몇 cm 간격으로 할 건지, 수직 철근을 몇 cm 간격으로 할 건지, 수평 철근을 몇 cm 간격으로 할 건지 다 배근 간격이 벽체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철근 배근을 하게 되고, 철근 배근을 하게 되면은 그 위에다가 이 전기 콘센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전기 콘센트 이 매립박스, 비어있는 박스입니다. 비어있는 박스를 콘크리트 안에 이제 매립하게 되고, 그러면은 전선이 지나갈 자리도 이렇게 CD 배관이라고 하는데, 전선이 지나갈 자리도 이렇게 다 콘크리트 안에 매립되게 돼요. 그렇게 철근이라든가 전기 설비 이런 매립 배관들이 다 되어 있으면은 5, 6일차에는 본격적으로 거푸집을 조립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거푸집이에요. 기본 이 알루미늄 폭은 뭐 60cm, 이 높이는 뭐 한 2.4m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거푸집을 다 조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도 조립을 하고 여러 가지 벽체 거푸집을 다 조립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 보고 계신데요. 6에서 7일차에는 이제 슬래브 거푸집, 천장 거푸집을 이제 다 조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포트라고 하는 받침대, 서포트는 받침대예요. 받침대를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야지 이 천정 거푸집, 슬래브 거푸집이 무너지지 않겠죠. 이렇게 받침대를 다 정해진 간격마다 다 설치를 합니다. 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 위에 그 슬래브 바닥판, 천정 바닥판에는요, 여러 배관이 지나갈 자리를 오른쪽 상단 사진 보고 계시면은요, 요거 화장실 자리예요. 이제 배수관이 지나갈 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배관이 지나갈 자리를 슬래브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다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설치를 해주고 천정에 7일에서 8일차에는 단열재도 설치도 해주고, 그리고 8일차에는 그런 작업이 다 끝났으면은 슬래브 철근을 본격적으로 배근을 하게 되는 거죠. 배근을 하고 발코니를 설치를 하게 되고. 48페이지인데요. 그러면은 철근이 배근이 됐으면 끝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전기, 설비, 배관이 이제 지나갈 자리를 다 배관을 합니다. 비어있는 배관을 하게 돼요. 전기, 설비 입선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철근 위치가 맞는지, 배관이 잘 됐는지 검측을 하게 됩니다. 감리단에서 다 검측을 하고 최종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기준층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공정들이 반복 돼가지고 기준층이 이제 높은 건물들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반복이 돼서 하는데 보통 여기 10일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10일차인 거고, 여름이나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짧아지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당연히 양생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좀 더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 경우가 좀 통상적이고요. 자, 49페이지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페이지인데요.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요령인데요. 먼저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요, 점검은 이제 육안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육안점검으로 하되 위험이 없고 조사에 앞서서 육안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약간 이동시켜가지고 좀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준비물로는 핸드폰을 제일 챙겨야 되겠죠. 핸드폰, 여러분들이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을 가지고 점검을 하니까 핸드폰을 제일 챙겨야 되겠고, 그리고 안전모, 안전조끼, 배지, 명찰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랜턴이라든가 균열 스케일, 가방 이런 부분들까지 다 챙기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배지나 뭐 명찰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뭐 안전모라든가 안전조끼, 랜턴, 균열 스케일, 뭐 가방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각 지자체마다 그 시니어 클럽으로 다 발송을 다 해드렸죠. 아마 지금 이 교육 들으실 때쯤에는 아마 좀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셨을 거고, 특히나 뭐 랜턴이라든가 안전모라든가 뭐 균열 스케일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쓰는 거예요. 저희가 쓰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쓰는 뭐 랜턴만 해도 뭐 그냥 1, 2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1, 2만 원짜리가 아니고 좀 비싼 걸로 되게 좀 그 전문가용으로 좀 좋은 걸로 이번에 좀 발송을 해드렸고, 이 균열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 균열 스케일은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균열이 난 부분에 대해서 균열 폭을 측정하는 거예요. 균열 폭을 측정하는 거고, 이것도 균열 스케일도 여러분들께서 분실하시면 안 됩니다. 1년 내내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균열 스케일도 그냥 뭐 자처럼 생겼지만은 이것도 상당히 좀 고가예요. 이 생긴 거에 비해서 단순히 투명 플라스틱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좀 비쌉니다. 고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소중하게 아끼셔가지고 좀 잘 활용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율안전점검을 할 준비가 됐으면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율안전점검을 실시를 하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19개의 점검 항목이 19개예요. 19개고요. 이 첫 번째로서는 집안 상태를 보는 첫 번째 항목이 있고요. 시설물 주변에 뭐 땅꺼짐, 치마, 균열, 건물의 기울음이라든가 균열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외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다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훅 둘러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재에 대한 점검 항목이 6개 항목.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전에 배웠죠. 보라든가 기둥, 슬래브, 벽체, 조적 벽체까지 다 포함이에요. 또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자율안전점검 앱으로 시설물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먼저 이 건축물 대장이랑 연동돼서 시설물 정보가 뜹니다. 정보가 뜨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건축물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지 조적조로 되어 있는지 다 나와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벽체가 이 시설물 대장에 철근 콘크리트라고 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인 거고, 벽체가, 그리고 조적조라고 써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벽체가 벽돌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좀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주먹을 한번 두드려 봤을 때 철근 콘크리트는 이렇게 좀 그 딱딱합니다. 딱딱한데 벽돌로 쌓은 벽돌 같은 경우에는 주먹으로 이렇게 좀 두드려 봤을 때 이렇게 퉁퉁거리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 소리로 타격을 해서 구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구조 부재에 균열, 누수, 처짐, 콘크리트 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 항목이 이제 3개가 있어요. 주로 이제 경로당에 속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철골 부재의 볼트 풀림이라든가 누락, 단면 손실 여부를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철골로 되어 있잖아요. 아케이드 이 지붕 같은 경우 그런 경우라고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족주로 되어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 철골 부재에 대한 점검 항목 3개는 해당 없음을 누르시면 돼요. 해당 없음을 누르시면 되고, 나머지 비구조부 내부에 대한 점검 항목 2개, 비구조부 외부에 대한 점검 항목 3개, 다른 항목들은 다 점검을 꼼꼼하게 해야 되겠죠. 내부 칸막이 벽체라든가 천장 마감재 누수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외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비트라고 해가지고 벽체에다가 단열재를 붙이고 미장 마감한 거를 드라이비트라고 하는데, 이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요, 딱 보시면은 가볍게 이렇게 퉁퉁 쳐봤을 때 비어있는 소리가 나요. 이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도 구분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요, 약간 살짝 이렇게 퉁퉁 쳐보시면은 비어있는 소리가 나면은 이거는 드라이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드라이비트는 벽체에다가 외부에다가 이제 벽체 외부 바깥에서 단열재를 붙이고 그 위에다가 얇게 미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툭툭만 쳐도 단열재 때문에 비어있는 소리가 나요. 그럴 경우에는 드라이비트고,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점검을 하다 보면은 이 시설물들이 마감이 드라이비트인지 시장벽돌인지 조적벽체인지, 그러니까 이 점검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경험치가 올라가면서 이제 구분이 더 확실히 될 겁니다. 그리고 지붕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근데 지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못 올라가는 지붕이 있어요. 박공 지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올라가실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실 필요가 없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일 경우에 지붕에 올라가셔가지고 지붕 방수층에 손상이 있는지, 난간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m 이상인지, 그 변형이 있는지, 흔들어봐서 흔들림이 좀 약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 마감 자재도 마찬가지로 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태를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마감재는요, 화장실 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육안상으로 균열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잘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육안상으로 점검하시면 충분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자, 52페이지입니다. 자, 균열 조사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렇게 균열이 났을 경우에는요, 이 균열의 난 부위에다가 균열자를 이렇게 대보는 겁니다. 균열자를 대봐서 이게 0.1mm인지 0.2mm인지 균열폭을 재서 균열폭이 얼마다, 그리고 균열 길이가 얼만큼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율안전 점검 앱으로 여러분들께서 점검을 하실 때 거기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입력을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균열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균열이 이렇게 벽체에다가 났을 경우에는요, 연필이나 이런 걸로 살짝 표시를 해줍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점검을 했는데 균열폭이 0.2mm였다. 왜냐?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발생됐으면은요, 꾸준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6개월 있다라든가 또 다시 점검을 할 때, 저번에 왔을 때는 여기까지였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음에 한 6개월 있다 왔더니 2차 측정할 때는 여기까지 왔다. 균열이 이만큼 진행됐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표시를 해주시고 사진을 좀 찍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53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요, 사진을 보고 구조체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사진을 보고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작은 보에 균열이 있는지, 그리고 슬래브를 봤는데, 천정 슬래브를 봤는데 가운데 사진처럼 이 하얗게 고드름같이 이렇게 좀 껴있는 거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백태라고 해요. 백태라고 하는 거는 상부층에서
누수가 돼서 콘크리트 사이의 균열부를 통해서 이 물이 이제 통과하면서 콘크리트에 이런 알칼리 이 성분이랑 결합해서 이제 이렇게 좀 그 고드름 같이 굳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백태인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백태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셨다라고 하면은 사진을 찍고 어느 부위에 어떻게 발생되는지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기록을 앱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은 이제 철근 부식 사진인데요. 이 철근 부식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철근이라고 하는 거는 콘크리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보이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부위가 어디든지 벽체든 슬라브든 뭐 처마든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는 철근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철근이 보이면 무조건 불량한 거예요. 불량으로 좀 해주시고 철근 부식이 어느 부위에 어떻게 있는지 사진을 꼭 찍으시고 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요거는 이제 예시입니다. 극단적인 예시인데 54페이지 보면은요. 철근 콘크리트 조일 경우에 양호, 미흡, 불량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양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0.3mm 미만의 좀 균열이 조금 있는 정도 그 양도 좀 한 군데 정도밖에 없다. 그럴 경우는 양호고요. 미흡 같은 경우에는 0.3에서 0.4mm 정도의 이제 균열이 좀 어느 정도 좀 가 있고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일부 있다. 이럴 경우는 좀 미흡이고요. 그리고 불량 같은 경우는 철근 노출이 있고 0.4에서 0.5mm 이상의 균열이 있거나 철근 노출이 좀 있고 그리고 철근 노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많은 경우 균열 폭이 0.4에서 0.5mm 이상인 경우 이럴 경우에는 불량으로 딱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55페이지 이제 옥상입니다. 이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서는요, 이렇게 지붕에는 이제 방수층이라고 해가지고, 이 흔히들 뭐 보셨을 거예요. 녹색으로 이렇게 좀 페인트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칠해져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로 우레탄이라고 해요. 우레탄 방수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수층이 손상이 있는지, 주로 그리고 난간이죠. 난간대에 뭐 이렇게 가운데 사진처럼 난간에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는데 물고임이 있는지 특히나 옥상 같은 경우에는요 경로당은 옥상에 잘 안 올라가신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바닥 배수구 청소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물이 고이는 경우도 많아요.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바닥 배수구 주변에 물고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물고임이 있는지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진처럼 뭐 옥상 방수층 손상이라든가 균열이 있다라고 할 경우 물고임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양호한 건 아니죠. 미흡 또는 뭐 불량 이렇게 주셔야 돼요. 이렇게 56페이지인데요. 사진으로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지붕 상태를 봐서 깨끗하죠? 왼쪽 사진 보시면은 깨끗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양호. 이렇게 가운데 사진처럼 중간에 좀 손상이 있다. 일부 박락 이렇게 좀 떨어진 게 있다. 할 경우에는 미흡 그리고 이렇게 좀 떨어지거나 표면이 좀 손상되거나 노화가 좀 심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불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좀 극단적인 예시만 좀 나타낸 거예요. 극단적인 예시인 거고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보시면은요 외부인데요. 외부를 점검을 해봤더니 외부 타일에 박락이 있거나 박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떨어지진 않았는데 약간 들떠있는 상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거든요. 들뜸이라든가 뭐 타일 떨어진 박락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 외부 미장 마감재에 균열이 좀 많이 발생되어 있거나 창호 주변 실링재에 뭐 균열이라든가 들뜸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게 창호 주변에 창호 주변에 이 코킹이라고 많이 부르죠.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이제 그 시간이 노후화되면은 틈새가 많이 발생되고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비가 오거나 할 경우에는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도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58페이지 보시면은 따라서 외부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양호, 전반적으로 조금 노후화에 의한 균열이 좀 어느 정도 육안으로 구분될 정도의 균열이 보인다라든가 할 경우에는 미흡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불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부 마감재가 좀 들뜸이 있거나 떨어지려고 한다. 이럴 경우는 그냥 다 불량 주시면 돼. 여기서는 조금 이제 다 떨어져 있는 사진이잖아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아주 심각한 사례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보시면은 내부를 이제 점검한 사진인데요. 왼쪽처럼 누수에 의한 곰팡이 여부가 있는지, 화장실이나 마감재 이 타일에 대한 뭐 균열이라든가 손상이 있는지, 그리고 오른쪽 사진처럼 균열이 좀 있고 누수에 대한 흔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내부 볼 때는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60페이지죠. 이제 그러면은 사진을 보고 구분을 하게 되면은요, 손상이 없고 전반적으로 양호할 경우는 양호죠. 그리고 마감재 곰팡이가 좀 발생됐을 경우에는 미흡이고요. 마감재가 손상이 있거나 이건 조금이라도 누가 뭐 찔릴 수 있거나 다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불량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양호, 미흡, 불량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대시설을 보겠습니다. 부대시설, 담장이라든가 옹벽 이런 부분들까지 바깥에까지 다 보셔야 돼요. 순수하게 건물 안에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도 좀 보셔야 돼요. 따라서 담장에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담장이 조금씩 기울어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오른쪽 사진처럼 주변 집안에 치마라든가 꺼진 계절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보셔야 되고, 특히나 담장이라든가 그 난간 있죠? 외부에 있는 난간 이런 부분들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도로 인해서 기울어져서 무너지는 거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기랑 면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더 유익 있게 좀 보셔야 되고요. 6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부대 시설의 상태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면은 대지 내에 담장에 뭐 균열이 없거나 뭐 손상이 없으면은 양호, 그리고 균열이 좀 있다, 0.3mm 이상의 균열이 있다 할 경우에는 미흡이고요. 그 바깥의 거는 다 불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균열이 0.5mm 정도의 균열이 있고 약간 기울어진 게 육안상으로 좀 보인다. 이럴 경우에, 그리고 보강이라든가 철거가 필요하고 조금이라도 좀 위험하다 라고 할 경우에는 불량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죠. 63페이지는요, 이제 기타 부위를 좀 볼 겁니다. 계단 부분인데요. 자, 이 계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실내 계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계단 마감 자체가 매끈매끈한 재질이 있고 약간 울퉁불퉁한 재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매끈매끈한 재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의 사진처럼 미끄럼 방지를 위한 이 테이프, 뭐 논슬립 테이프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붙이셔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붙여야 되는, 여러분들께서 붙이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요, 이렇게 사진을 또 찍고 기록을 좀 남겨주시고 미끄럼 방지 조치가 안 돼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간 같은 경우에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내라고 하더라도 난간 높이는 무조건 바닥에서부터 1.2m예요. 1.2m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닥에서부터 1.2m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단 있죠?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경우에는 계단 참으로부터 90cm 높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대시설도 마찬가지로 사진에 따라서 예시를 보여드렸죠. 왼쪽은 양호, 가운데는 미흡, 오른쪽은 불량인데, 이 가운데 사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난간 이런 상태뿐만 아니라 이렇게 옥상이라든가 좀 외부로 나가는 이 계단 쪽에 뭔가 물건이 쌓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혹시라도 화재로 인해서 대피를 할 때 물건이 있으면 되게 방해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방해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미흡, 그리고 난간이 흔들림이라든가 조금 위험하다, 흔들림 정도가 좀 심하다라든가 녹이 좀 많이 쓸어있다라든가 교체가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불량,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에는요, 65페이지죠.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65페이지 여섯 번째로서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6페이지 보시면은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을 설치를 하시기 전에 먼저 이 앱에는요, 어도비 아크로벳 리더라고 해가지고 이 읽기랑 쓰기 뷰어가 좀 가능한 이 앱이 있어요. 어도비 아크로벳 리더라든가 PDF에 쓰기 요 앱을 사전에 설치를 하셔가지고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을 설치를 해야지 앱이 더 잘 구동되니까 플레이스토어 핸드폰 있죠? 핸드폰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도비 아크로벳 리더 그리고 PDF에 쓰기 요 두 가지 이 앱을 먼저 사전에 설치를 하시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시설물 자율안전점검이라고 앱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만든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을 가지고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는지 한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서 왼쪽 화면에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앱 첫 번째 화면은 안전제도 소개, 안전점검 실시, 안전교육 학습, 안전활동 지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있는 것처럼 1번에 있는 것처럼 안전점검 실시 탭을 눌러줘요. 실시 탭을 누르면은 두 번째로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 계정이라든가 네이버 아이디 또는 이제 문자 인증 방법으로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원하는 대로 편하게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돼요. 세 번째로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네 번째로서 안전점검 실시 탭을 다시 눌러줍니다. 네 번째로 안전점검 실시 탭을 다시 눌러주면은 이 오른쪽 끝에 있는 화면처럼 다섯 번째로서 신규 시설물 탭이 있어요. 신규 시설물 탭을 눌러주게 되면은 68페이지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하기, 토목시설물 안전점검 실시하기,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하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경로당을 점검하신다라고 하면은 왼쪽 맨 상단에 있는 것처럼 6번이죠. 6번째로 여섯 번째로서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하기 탭을 눌러주고 그러면은 가운데 화면으로 넘어가거든요. 가운데 화면처럼 7번 항목이죠. 7번 항목에 이렇게 7번 항목에다가 여러분이 점검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이제 주소를 입력하게 됩니다.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은 도로명으로 쓰셔도 돼. 도로명으로 좀 쓰시는 게 제일 낫겠죠. 도로명으로 무슨 로, 무슨 번길, 숫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그 주소지를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여덟 번째로서 이 가운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설물 정보 내용이 좀 떠요. 그럼 8번 항목을 눌러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홉 번째로서 이 시설물 정보가 건축물 관리대장이랑 연동돼서 기존에 있는 이런 시설물 정보 내역이 불러 들여오지거든요. 따라서 9번 항목 이 오른쪽 끝에 있는 것처럼 이 정보 내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69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 화면처럼 점검일자, 시설물명, 시설물 주소를 입력하게 됩니다. 시설물 주소를 입력이 되고 시설물명이라든가 점검 날짜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입력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충수라든가 지상 몇 층, 지하 몇 층, 시설 면적 이런 부분들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정보들이 저절로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화면에서 10번 항목 다음을 눌러줍니다. 다음을 눌러주면은 가운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마감재 해가지고 지붕, 외부, 내부, 전경사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서 11번이죠. 11번 항목으로서 지붕이라든가 외부, 내부 마감재를 선택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 지붕이라든가 외부, 내부 마감재를 좀 구분하기 어렵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거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11번 항목은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전경사진 12번 항목이 되겠죠. 이 전경사진은 필수예요. 전경사진은 필수라서 사진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찍고 전경사진을 이제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12번 항목에는 사진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화면이 뜹니다. 카메라 화면이 떠서 시선을 밖에서 시설물 전체가 보여줄 수 있도록 정경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다음 항목을 누르면은 이제 14번이라고 해가지고 이 오른쪽 끝에 있는 보시는 것처럼 안전점검 실시하기 해서 여러가지 점검 항목이 19가지 점검 항목이 나와요. 첫 번째로서는 집안 상태, 그 다음에 구조부재, 내부 외부 마감재 등 이렇게 총 19가지 점검 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점검 항목별로 양호인지 뭐 보통인지 뭐 해당 없음인지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선택을 다 하시고 나면은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이 69페이지 우리가 봤고요. 7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0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서 점검 항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체크리스트가 총 19가지인데 그 중에서 예를 첫 번째입니다. 뭐 구조부재 첫 번째인데 70페이지 왼쪽에 보신 화면처럼 주요 구조부재 보호 기둥 슬래브 내력벽에 균열 누수 및 누수 흔적이 발생되었는가 이렇게 물음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항목에 대해서 뭐 그 구조부재에 손상이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양호 15번처럼 양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주의, 불량, 해당 없음 선택되는 걸 따라서 네 가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게 양호고 어떤 게 주의고 어떤 게 불량인지는 저번 시간에 좀 다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손상사진 항목별로 손상사진도 찍으시고 사진 등록해가지고, 그리고 메모라고 해가지고 어떤 부위인지 위치나 이런 부분들 뭐 경로당이라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할머니 방 벽체에 뭐 수직 균열 발생, 뭐 균열폭 몇 미리, 길이 몇 미터 이런 식으로 메모에다가 내용까지 쓰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19가지 항목을 쭉쭉쭉 다 같은 방식으로 다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 보고서 생성 버튼 16번 있죠? 16번 보고서 생성 버튼을 누르게 돼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보고서가 생성이 되는데 17번으로서 다시 보고서 생성 버튼을 누르게 돼요. 17번 항목 보고서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누름과 동시에 이 여러분들께서 점검한 내역들이 저희 안전관리 시스템에다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보고서 생성 버튼을 눌러야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점검하는 게 일단은 다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71페이지죠. 71페이지는 보고서 다운로드에 대한 방법인데, 현재 안전점검 보고서 다운로드 기능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능 개선 때문에 좀 작년부터 돼서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보고서 생성 버튼 그 19번 항목 17번 항목에 있는 보고서 생성 버튼을 누르면 된 거다. 다 하신 거예요. 점검을 다 하신 거예요. 보고서 생성 버튼을 눌러야지 저희 안전관리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점검한 내역들이 다 등록이 되니까 그렇게 다시 끝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고, 다만 여기서는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18번 항목처럼 안전점검 보고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은 여러분 핸드폰에 내 파일에다가 PDF 형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되는 건데 이 기능은 현재는 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4월달에 앱이 전부 다 바뀔 건데 그때에 뭐 보고서 생성이라든가 안전점검 보고서 다운로드까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2월달, 3월달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4월 초까지 점검하실 때는 보고서 생성 버튼을 누르는 것까지 여러분들의 임무고, 그렇게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한 점검 항목들이 다 저희 안전관리 시스템에 저절로 등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앱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유승목 직원이 앱의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건축물의 구조 및 마감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이제 2월 달에 이렇게 여러분들 최초 지금 하는 교육은 여러분들 시니어 점검은 최초 교육이에요. 최초 교육이고 같은 방식으로 4월 달 되면은 이 앱 바뀐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교육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겁니다. 교육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계속 지속 교육으로서 그 9월 10월쯤 되면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교육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시니어 점검원 분들 지속 교육으로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2월 달에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 최초 교육 요 부분들을 좀 들으시고 뭐 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 시험도 보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시험도 보게 되시고 그리고 4월 달에 하는 그 앱 기능 개선에 대한 교육 4월 달 교육도 여러분들이 듣고 시험도 보시고 그리고 9월 10월 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교육 있거든요.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교육 항목이기 때문에 지속 교육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육 들으시고 시험 보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좀 교육이라든가 시험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랑 점검 내역들 이런 부분들이 다 통합돼서 그 최우수 점검원이라든가 우수 점검원 이렇게 그 선발하는데 기준 자료로 쓰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달에는 이렇게 우수점검원 수기라든가 우수점검원, 최우수점검원, 우수점검원 선발하고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수기로 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상품도 좀 드릴 거니까요. 상품은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온누리 상품권 있죠? 여러분들 생활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라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좀 드렸는데 뭐 적게는 뭐 10만 원이나 뭐 20만 원 뭐 이 정도 금액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올해는 금액은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많은 상품으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실 거고요. 준비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여러분들이 하는 시설물 점검은 경로당 점검은 단순한 뭐 그 노인 일자리라기보다는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의 이제 선발대 역할로서 하는 점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을 하셔야지 이 위험 요소도 더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